혹시 하루 종일 물을 마셔도 입안이 사막처럼 바짝 마르고 타는 듯한 갈증 때문에 미칠 것 같진 않으십니까? 맹물을 마시자니 입안이 텁텁하고 질리는데 그렇다고 달콤한 음료를 한 모금만 마셔도 딱 15분 만에 혈당이 하늘 높이 치솟아 몸이 천근만근 무거워지셨을 겁니다. 걱정 마십시오. 오늘 제가 옛 한국 기사들이 즐겨 마셨던 특별한 비법술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물은 갈증을 시원하게 해소해줄 뿐만 아니라 장벽에 강력한 바리케이드를 쳐서 흰쌀밥의 당분을 꽉 잡아 그대로 씻어내줍니다. 덕분에 췌장은 당황해서 인슐린을 억지로 짜낼 필요 없이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게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35년 경력의 임상 전문의 김지훈 교수입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당뇨와 매일 힘겹게 싸우고 계시는 우리 이웃과 친구분들에게 이 영상이 닿을 수 있도록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지금 계신 지역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그분들께 큰 힘이 되어 이 영상이 더 빨리 퍼져나갈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댓글 남겨주세요. 시작합니다. 당뇨와의 전쟁에서 많은 분들이 늘 내가 밥을 너무 많이 먹었나? 하고 그릇만 들여다보지만 사실 더 위험한 문제는 이미 몸 안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밥을 먹는 순간이 아니라 밥이 사라지는 순간에 진짜 적이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흰쌀밥 한 숟갈이 입을 지나 위를 통과해 소장으로 내려가면 그때부터 조용히 대기하던 내부 협력자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바로 제가 늘 가위에 비유하는 알파글루코시다하제라는 효소들입니다. 이 효소들은 절대로 게으르지 않습니다. 전분 덩어리 상태로는 혈관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장에 도착한 밥알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길게 엮여있던 전분 사슬을 붙잡고 가위질을 시작합니다. 싹둑, 또 싹둑. 한 번 자를 때마다 전분은 더 작아지고 결국 아주 작은 포도당 조각으로 변합니다. 이 가위질이 빠를수록 이 효소의 힘이 셀수록 포도당은 폭포처럼 만들어져 혈액이라는 고속도로로 밀려 들어갑니다. 그래서 식사 후 30분 만에 혈당이 급격히 치솟는 현상이 생기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 이미 나이가 든 췌장은 경보를 울립니다. 갑자기 더러워진 혈액을 정리하라는 신호가 쏟아지고 췌장은 인슐린을 쥐어짜듯 분비하며 전력 질주를 시작합니다. 이 과정이 하루 한 번이 아니라 매 끼니마다 반복되면 췌장은 쉬지 못한 채 계속 혹사당하고 결국 지쳐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태로 밀려가게 됩니다. 췌장을 살리기 위한 전략은 단순한 금지가 아니라 방향 전환에 있습니다. 밥을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이지도 지속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밥은 에너지의 근간이고 삶의 즐거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방법은 정면 충돌이 아니라 전술적 차단입니다. 소장에서 날뛰는 알파글루코시다아제를 쓰러뜨릴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 그들의 가위를 쓸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가위가 녹슬거나 손에서 사라지는 순간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밥알은 소장으로 들어오지만 잘게 잘리지 않습니다. 전분 사슬이 그대로 유지되면 장벽을 통과할 수 없기 때문에 혈액 속으로 포도당이 밀려 들어오는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밥은 천천히 조용히 대장을 향해 이동하고 혈당을 단 한 방울도 흔들지 않은 채 몸 밖으로 배출됩니다. 이것이 바로 적을 소장에서 무력화시키는 방법이며 혈관이라는 전장에 오르기 전에 전쟁을 끝내는 전략입니다. 힘으로 눌러 이기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효소를 파괴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일을 못하게 만들면 됩니다. 이 순간 췌장은 더 이상 비상사태에 몰리지 않고 인슐린을 쥐어짜지 않아도 되는 평온을 되찾게 됩니다. 저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싸우지 말고 빼앗으십시오. 아위를 내려놓게 하는 선택 하나만으로도 지쳐있던 췌장은 말없이 깊은 감사를 보내게 될 것입니다.
집 뒤뜰이나 골목 화단을 한 번만 제대로 바라보셔도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를 외면해 왔는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늘 그 자리에 있었고 너무 흔해서 가치 없다고 여겼던 그 나무, 바로 뽕나무입니다. 이제는 시선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 당뇨를 가진 몸에게 진짜 도움이 되는 것은 달콤한 열매가 아니라 조용히 제 역할을 해온 잎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디, 즉 뽕나무 열매를 떠올리며 몸에 좋다고 말하지만 당뇨 환자에게 그 단맛은 때로 부담이 됩니다. 반대로 뽕잎, 상엽에서는 단맛을 자랑하지도 눈길을 끌지도 않지만 바로 그 점 때문에 혈당 앞에서는 훨씬 정직한 존재입니다. 제가 잎을 강조하는 이유는 단순한 민간요법 때문이 아닙니다. 자연은 늘 답을 눈앞에 두고 보여줍니다. 누에를 떠올려 보십시오. 누에는 평생을 뽕잎만 먹습니다. 낮에도 밤에도 배가 고플 때마다 같은 잎을 먹고 또 먹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먹어도 살이 찌지 않습니다. 혈당이 오를 일도 없습니다. 췌장이 망가질 이유도 없습니다. 그 비밀은 열매가 아니라 잎 속에 숨어 있습니다. 뽕잎의 푸른 잎맥 안에는 전분을 천천히 다루게 만드는 성분들이 자연스럽게 배치되어 있고 이 성분들이 소장에서 과도한 분해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즉, 뽕잎은 공격적인 방법으로 몸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소화를 서두르지 않게 만들고 혈관으로 들어가는 속도를 늦추는 역할을 합니다. 눈에 띄지 않는 그 선택 하나가 이미 지쳐있는 췌장과 혈관에는 결정적인 휴식이 됩니다. 앞에서 뽕잎이 왜 중요한지를 이해했다면 이제 그 안에서 실제로 일을 하는 핵심 인물을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뽕잎 속에는 의학적으로 매우 흥미로운 물질이 하나 숨어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1-데옥시노지리미신, 줄여서 DNJ라고 부릅니다. 이 성분이 특별한 이유는 효능이 강해서가 아니라 정체성이 교묘하기 때문입니다. DNJ의 분자 구조는 포도당과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습니다. 너무 닮아서 문제가 될 정도입니다. 소장에서 대기 중이던 알파 글루코시다 아제 효소의 입장에서 보면 DNJ는 진짜 당과 거의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상황이 역전됩니다. 식사와 동시에 뽕잎차를 마시면 DNJ가 음식물보다 먼저 혹은 함께 소장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늘 하던 대로 전분을 자르기 위해 대기하던 알파 글루코시다 아제는 반사적으로 DNJ에게 달려듭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이 당처럼 생겼기 때문입니다. 효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계산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구조를 보고 결합할 뿐입니다. 그 결과 가위는 DNJ를 붙잡고 멈춰서게 됩니다. 이 순간이 핵심입니다. 효소가 DNJ와 결합해 있는 동안에는 진짜 임무, 즉 밥에서 나온 전분을 잘게 자르는 일을 하지 못합니다. 가위는 손에 쥐고 있지만 쓸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는 사이 흰쌀밥에서 나온 전분 덩어리들은 잘리지 않은 채 그대로 장을 지나갑니다. 크기가 크기 때문에 장벽을 통과하지 못하고 혈관이라는 고속도로에 진입할 수 없습니다. 결국 이 전분들은 천천히 대장으로 이동해 배설될 뿐 혈당을 자극하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밥을 먹었지만 몸 안에서는 마치 밥을 먹지 않은 것처럼 조용한 상태가 유지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이 작용을 자연이 만든 가장 지적인 속임수라고 부릅니다. 억지로 효소를 죽이지도 않고 췌장을 몰아붙이지도 않습니다. 단지 DNJ라는 완벽한 대역을 앞세워 췌장이 해야 할 일을 대신 맡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혈액이 평온해지면 췌장은 더 이상 비상벨을 울리지 않아도 되고 인슐린을 쥐어짜듯 분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강제로 싸우는 방식이 아니라 자연의 질서를 이용해 병을 한 발 앞에서 속이는 것. 이것이 바로 DNJ가 가진 진짜 가치이며 제가 뽕잎을 단순한 차가 아니라 전략이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앞서 설명한 기전이
이론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은 실제 실험 결과를 보면 분명해집니다. 미국 미네소타 대학교에서 진행된 한 시험에서는 모든 조건을 동일하게 맞춘 뒤 참가자들에게 같은 양의 탄수화물을 섭취하게 했습니다. 한 그룹은 아무런 작용이 없는 물, 즉 위약만 마셨고 다른 한 그룹은 뽕잎 추출물을 함께 섭취했습니다. 이후 식후 변화를 시간대별로 추적했는데 결과는 매우 명확했습니다. 물만 마신 그룹에서는 식후 1시간 혈당이 180mg/딜러까지 빠르게 치솟았고 혈중 포도당 곡선은 가파른 산처럼 급상승했습니다. 반면 뽕잎을 함께 섭취한 그룹의 혈당은 같은 시간대에 120mg/딜러 수준에 머물렀고 상승 속도 자체가 느리고 완만했습니다. 수치로 보면 약 33%의 차이지만 인상적으로는 단순한 숫자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급격한 혈당 스파이크가 사라졌다는 것은 혈관이 받는 충격이 줄어들었다는 뜻이고 동시에 췌장이 한꺼번에 많은 인슐린을 분비해야 하는 압박에서도 벗어났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물만 마신 그룹에서는 췌장이 짧은 시간에 많은 인슐린을 쏟아내야 했던 반면 뽕잎을 섭취한 그룹에서는 인슐린 분비 부담이 낮아져 베타세포가 쉬는 시간이 확보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120mg/딜리터라는 숫자가 우연히 나온 행운의 수치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는 DNJ의 작용으로 소장에서부터 약 30%부터 40%까지의 포도당 생성과 흡수가 차단되었기 때문에 나타난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즉, 혈당을 나중에 억지로 끌어내린 것이 아니라 애초에 혈관으로 들어올 길을 막아버렸기 때문에 가능한 수치였고 바로 이 지점에서 뽕잎이 췌장을 보호하는 전략적 의미를 갖게 됩니다. 앞서 살펴본 작용 기전을 이해했다면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따라옵니다. 그렇다면 이 효과가 병원에서 처방하는 약과 비교해도 의미가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해 저는 임상 현장에서 분명하게 답합니다. 현재 많은 당뇨 환자들이 복용하는 아카보스라는 약물의 핵심 작용 역시 소장에서 알파글루코시다아제를 억제해 탄수화물이 포도당으로 잘게 쪼개지는 속도를 늦추는 데 있습니다. 즉, 원리는 같습니다. 싸우는 장소도 같고 겨냥하는 표적도 같습니다. 그러나 차이는 그 다음에 나타납니다. 아카보스는 합성 약물이기 때문에 장내에서 작용이 강하게 나타나는 만큼 장기간 복용 시 복구 백만, 잦은 가스, 복통 같은 불편감을 호소하는 분들이 적지 않고 대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간과 신장이 추가적인 일을 떠안게 됩니다. 반면 뽕잎차는 같은 문을 지키되 방식이 다릅니다. DNJ라는 성분이 효소와 결합해 이를 잠시 멈추게 할 뿐 장과 간, 신장을 몰아붙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누르면서도 몸 전체에는 훨씬 부드럽게 작용합니다. 저는 이 차이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약은 급한 상황에서 강제로 문을 닫는 소방대라면 뽕잎차는 매일같이 입구에 서서 조용히 신분증을 확인하는 경비원입니다. 소란도 없고 충돌도 없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분명합니다. 혈당이 급격히 튀어오르는 사태를 사전에 막아주고 그 덕분에 췌장은 인슐린을 과도하게 분비하지 않아도 되는 안전한 상태를 유지합니다. 그래서 저는 늘 강조합니다. 혈당이 이미 폭발한 뒤에 약으로 끌어내리려 애쓰기보다 뽕잎차처럼 미리 문을 지키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이것이 간과 신장을 괴롭히지 않으면서도 췌장을 가장 오래, 가장 편안하게 보호하는 현실적인 방어 전략입니다. 좋은 재료를 손에 쥐었다고 해서 바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뽕잎 안에 숨어있는 DNJ라는 성분은 아무렇게나 다뤄서는 힘을 제대로 쓰지 못하기 때문에 2단계에서는 음식이 아니라 거의 약을 다룬다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가장 흔하게 하는 실수가 바로 집에 뽕나무가 있으니 잎을 따서 바로 끓이면 되겠지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히려 몸을 불편하게 만들 수 있는 선택입니다. 갓단 뽕잎을 반으로 접어보면 하얀색의 끈적한 즙, 즉 라텍스 성분이 선명하게 보이는데 이 성분은 목의 점막을 자극해 따끔거림이나 가려움을 유발할 수 있고 위장이 예민한 분들에게는 메스꺼움이나 불편감을 줄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문제는 생잎에는 수분이 지나치게 많아 DNJ의 농도가 희석된 상태라는 점입니다. 즉, 힘이 있어야 할 성분이 물에 묻혀버려 장에서 알파글루코시다아제를 붙잡을 만큼의 집중력을 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늘 생잎을 바로 끓이는 방법을 권하지 않습니다. 대신 한약재를 다루듯 이미 건조 과정을 거치고 사오금, 즉 열로 덮은 뽕잎을 선택하라고 말씀드립니다. 이 과정에서 하얀 수액의 자극성은 사라지고 불필요한 성분은 정리되며 DNJ는 오히려 더 안정된 형태로 남습니다. 동시에 잎은 고소하고 담백한 향을 갖게 되어 매일 마셔도 부담이 없습니다. 결국 2단계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서두르지 말고 자연이 정리해준 형태로 쓰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준비된 뽕잎으로 차를 우릴 때에야 비로소 DNJ는 제 역할을 할 수 있고 장의 입구에서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혈당의 길을 막아 서게 됩니다. 앞에 준비 과정을 이해했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정밀 단계로 들어가야 합니다. 같은 뽕잎이라도 어떻게 우리는가에 따라 DNJ의 힘은 전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약이 되는 차에는 반드시 비율이 있습니다. 우선 말린 뽕잎은 5g에서 10g, 손바닥 안에 가볍게 쥔 작은 한 줌이면 충분합니다. 여기에 물은 정확히 500ml, 너무 적으면 성분이 거칠어지고 너무 많으면 힘이 분산됩니다. 그리고 2단계에서 절대로 타협해서는 안 되는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물의 온도입니다. 반드시 100도, 완전히 끓는 물이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단단히 말라있던 잎의 세포벽이 열리고 그 안에 잠들어 있던 DNJ가 밖으로 풀려나옵니다. 미지근한 물이나 덜 끓은 물은 향만 우러날 뿐 약효는 깨우지 못합니다. 물을 붓고 나서는 성급해지지 마십시오. 정확히 15분. 이 시간은 길지도 짧지도 않은 임상적으로 가장 안정적인 추출 시간입니다. 물빛이 아직 연하고 푸를 때 마시면 덜 우러난 상태이고 기다림 끝에 색이 맑은 황갈색으로 바뀌었을 때 비로소 완성입니다. 이때 나는 향은 쓴 약 냄새가 아니라 햇볕에 잘 말린 풀을 살짝 볶았을 때 나는 고소하고 부드러운 냄새입니다. 맛 역시 자극적이지 않고 입안에서 맑게 퍼졌다가 끝에 은근한 단맛이 남아 매일 마셔도 부담이 없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덧붙이자면 간 해독과 눈의 피로가 걱정되는 분이라면 구기자 몇 알을 함께 넣어도 좋습니다. 색감이 좋아질 뿐 아니라 노년기에 약해지기 쉬운 시력과 혈액순환에도 도움을 줍니다. 결국 이 황금 비율의 핵심은 많이 넣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린 한 잔의 뽕잎차는 음료가 아니라 장의 문 앞에서 조용히 임무를 수행하는 정밀한 방어장치가 됩니다. 아무리 완벽하게 우린 뽕잎차라도 마시는 타이밍이 어긋나면 그 안에 DNJ는 존재하지 않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의학에서는 이 짧은 시간을 기회의 창이라고 부르는데 이 창이 열려 있을 때 들어가느냐, 이미 닫힌 뒤에 두드리느냐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갈립니다. 제가 인상에서 가장 안타깝게 보는 장면이 바로 식사를 다 마치고 한참 쉬었다가 차를 드시는 모습입니다. 다른 차라면 문제가 없지만 뽕잎차만큼은 그 순간 이미 늦었습니다. 식후 30분에서 45분 사이면 소장에 있던 알파글루코시다아제는 할 일을 거의 끝냅니다. 전부는 이미 잘게 잘려 포도당이 되었고 그 포도당은 혈관 안으로 들어가 췌장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때 아무리 많은 양의 차를 마셔도 DNJ가 붙잡을 대상은 이미 사라진 뒤입니다. 그래서 이 시점의 뽕잎차는 혈당 조절이라는 목적에서는 명확하게 효과가 없습니다. 반대로 결과를 바꾸는 방법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핵심은
동시에 존재하게 하는 것입니다. DNJ는 밥보다 늦게 도착해서는 안 됩니다. 첫 밥알이 소장에 떨어질 그 순간 이미 그 자리에 서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권하는 가장 이상적인 시간은 식사 시작 5분에서 10분 전, 약 150에서 200ml 정도의 뽕잎차를 먼저 마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DNJ는 소장 점막에 미리 자리를 잡고 전분이 들어오는 즉시 알파글루코시다제의 손을 붙잡게 됩니다. 만약 이 시간을 놓쳤다면 완전히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뽕잎차를 국물처럼 사용해 식사 중간중간 함께 마셔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DNJ와 탄수화물이 같은 공간, 같은 시간대에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조건이 충족되는 순간 함정은 정확하게 작동하고 밥에서 나온 당은 혈관으로 들어가지 못한 채 뒤처지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항상 뽕잎차를 부엌이 아니라 식탁 위에 올려두라고 말합니다. 숟가락과 젓가락 옆에 놓여 있을 때 뽕잎차는 비로소 췌장을 지키는 생활 습관이 됩니다. 췌장을 하나의 장기로 생각하지 말고 수십 년 동안 야간 근무를 쉬지 못한 노근로자로 떠올려 보시면 이해가 훨씬 빠릅니다. 밥을 먹을 때마다 이 노근로자는 잠에서 깨 강제로 현장에 투입되고 혈액 속으로 밀려드는 당이라는 쓰레기를 인슐린이라는 도구로 치우느라 매번 전력을 다합니다. 그런데 뽕잎차의 DNJ가 장이 입구에서 제 역할을 하기 시작하면 이 풍경이 근본적으로 바뀝니다. 당이 혈관으로 쏟아져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혈액은 놀라울 만큼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고 몸 안의 감지 시스템은 즉시 다른 신호를 보냅니다. 상황 안정, 추가 대응 불필요. 이 신호를 받은 췌장은 오랜만에 가장 귀한 명령을 받게 됩니다. 바로 멈추라는 지시입니다. 인슐린을 쥐어짜듯 분비하던 상태에서 벗어나 불필요한 출동을 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때 일어나는 변화는 단순한 휴식이 아닙니다. 과부하가 사라지면서 췌장은 에너지를 소모하는 대신 회복에 집중하게 되고 특히 인슐린을 만들어내는 베타세포는 숨을 고르며 손상된 부분을 스스로 정비할 여유를 얻게 됩니다. 저는 이 상태를 췌장의 동면이라고 설명합니다. 완전히 멈춰버리는 것이 아니라 생존을 위해 최소한의 기능만 유지하며 체력을 비축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이 휴식은 한 번에 큰 선물을 주는 방식이 아니라 작은 휴식을 반복해서 쌓는 방식이라는 점입니다. 매 끼니마다 뽕잎차 한 컵을 마신다는 것은 췌장에게 정확히 1시간의 질 좋은 휴식을 제공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루 3번이면 3시간, 일주일이면 20시간이 넘는 회복 시간이 쌓입니다. 이렇게 축적된 휴식이 췌장의 체력을 서서히 되돌려 놓고 더 이상 무리한 야간 근무를 하지 않아도 되는 몸의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결국 회복은 기적처럼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쌓여가는 휴식의 결과입니다. 췌장의 회복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시간을 필요로 하는 생물학적 재정비 과정이기 때문에 저는 늘 최소 3개월이라는 현실적인 로드맵을 제시합니다. 인간의 몸은 매우 영리하지만 오랫동안 혹사당한 장기는 하루아침에 태도를 바꾸지 않습니다. 첫 1주차에는 가장 먼저 식후 혈당의 양상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전처럼 예측 없이 튀어오르던 혈당 스파이크가 줄어들고 곡선이 완만해지면서 갑자기 머리가 띵하다거나 식후에 심하게 처진다는 느낌이 눈에 띄게 감소합니다. 이는 DNJ가 소장에서 반복적으로 작동하면서 췌장이 급히 출동해야 할 상황 자체가 줄어들었음을 의미합니다. 1개월이 지나면 몸은 이 새로운 리듬에 적응하기 시작합니다. 췌장은 매 끼니마다 비상근무를 서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학습하고 그 결과 식후 졸림과 무력감이 완화되며 전반적인 피로도가 낮아졌다는 변화를 스스로 느끼게 됩니다. 이 시점은
회복의 신호가 내부에서 처음으로 체감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3개월. 바로 여기서 전환점이 옵니다. 충분한 휴식을 누적한 췌장 베타 세포들이 다시 제 기능을 회복하기 시작하면서 인슐린 분비의 효율이 눈에 띄게 안정됩니다. 이 변화는 느낌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HbA1c, 즉 지난 3개월간의 평균 혈당을 보여주는 지표가 숫자로 결과를 증명해 줍니다. 이 수치는 운이 좋아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췌장이 쉴 시간을 확보했고 그 휴식이 실제 기능 회복으로 이어졌다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결국 이 3개월의 로드맵은 무언가를 억지로 더하는 과정이 아니라 췌장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계획적으로 확보해주는 여정이며 이 시간을 성실히 지켜낸 사람에게 몸은 반드시 응답합니다. 이 이야기를 꺼낸다고 해서 부끄러워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의학에서는 오히려 이런 민감한 신호가 몸이 제대로 정리되고 있다는 가장 솔직한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뽕잎차를 마시기 시작한 지 1에서 2일쯤 지나면 뱃속에서 꾸르륵거리는 소리가 나고 이전보다 방귀가 잦아졌다고 느끼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배탈이 난 것 아니냐고 걱정하며 전화를 주시는데 저는 그때마다 웃으면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오히려 잘 되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DNJ가 소장에서 알파글루코시다아제를 붙잡아두면 전분과 당의 일부가 흡수되지 않은 채 그대로 대장으로 내려갑니다. 대장은 원래 비어있는 공간이 아니라 수많은 유익균이 기다리고 있는 곳입니다. 이 유익균들은 내려온 전분과 당을 발견하는 순간 잔치를 시작합니다. 에너기를 분해하고 발효시키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산화탄소, CO2 같은 가스가 생성되고 그 가스가 장을 팽창시키면서 배에서 소리가 나거나 밖으로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즉, 배가 부글거리고 가스가 나온다는 것은 당이 혈관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장내에서 처리되고 있다는 뜻이며 뽕잎차의 차단 작전이 정확히 작동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대부분 이 과정은 일시적입니다. 보통 일주일 정도가 지나면 장내 환경이 새로운 흐름에 적응하면서 가스 생성도 줄어들고 배는 다시 편안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 현상을 부작용이 아니라 통과 의례라고 설명합니다. 몸이 바뀌는 과정에서 반드시 한번 거치는 단계이며 이 신호를 이해하고 지나가면 그 다음부터는 훨씬 안정된 상태에서 혈당 관리가 이어집니다. 뽕잎차가 전반적으로 매우 순한 선택인 것은 사실이지만 몸의 상태에 따라 잠시 속도를 조절해야 하는 경우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먼저 현재 설사가 심하게 진행 중인 분이라면 이 시기에는 장점막 자체가 약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DNJ의 작용 여부와 상관없이 자극이 될 수 있으므로 장이 안정될 때까지 잠시 중단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는 뽕잎차가 나빠서가 아니라 회복 중인 장에게 휴식을 주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 하나 주의해야 할 경우는 평소 손발이 유난히 차고 아랫배가 냉하며 따뜻한 음식을 먹어야 속이 편해지는 이른바 한한 체질을 가진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뽕잎차를 마신 뒤 배가 더부룩하거나 싸늘한 느낌을 받는다면 그것은 실패 신호가 아니라 조정이 필요하다는 신호입니다. 이때 차를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첫째, 농도를 낮추어 뽕잎의 양을 줄이고 조금 더 묽게 우려 마시는 것입니다. 둘째, 차를 우리는 단계에서 생강 두 쪽에서 세 쪽을 함께 넣는 것입니다. 생강은 성질이 따뜻한 재료로 뽕잎의 차가운 성향을 중화해주면서 장을 데워주고 연동운동을 부드럽게 도와줍니다. 이렇게 조합하면 혈당 차단 효과는 유지하면서도 복부 불편감은 크게 줄어듭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설명합니다. 약이든 차든 중요한 것은 무조건 참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의 반응을 읽고 조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초기에 약간의 가스 증가나 불편함을 감수하는 대가로 췌자장이 쉬고 혈당 곡선이 평평해진다면 이것은 의학적으로 보아도
충분히 가치 있는 교환입니다. 몸이 정리되는 소리가 조금 난다고 해서 겁낼 필요는 없습니다. 그 소리는 췌장이 오랜만에 숨을 돌리고 있다는 신호일 가능성이 훨씬 더 크기 때문입니다. 뽕잎이 없다고 해서 혈당 관리의 길이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전통의학의 세계는 하나의 처방만을 강요하는 좁은 통로가 아니라 상황에 따라 다른 선택지를 꺼내 쓸 수 있는 거대한 도서관과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한 가지 재료에 집착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몸에 맞는 것이 가장 좋은 약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도시에서 생활하다 보면 뽕나무를 구하기 어렵거나 뽕잎 특유의 풀향이 맞지 않는 분들도 분명히 계십니다. 이런 경우 억지로 참고 마실 필요는 없습니다. 약선이라는 것은 강요가 아니라 조화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저는 혈당을 가두는 힘과 췌장을 쉬게 하는 효과가 뽕잎에 결코 뒤지지 않는 또 하나의 선택지를 제시합니다. 바로 돼지감자차, 즉 뚱딴지차입니다. 이 뿌리식물이 특별한 이유는 그 안에 들어있는 이눌린이라는 독특한 식이섬유 때문입니다. 이름이 비슷해 혼동하기 쉽지만 이눌린은 인슐린과는 전혀 다른 물질로 장에서 물을 만나면 성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소장에 들어간 이눌린은 수분을 흡수하며 점성이 강한 젤 형태로 부풀어 오르는데 저는 이 과정을 젤 함정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젤층이 음식물을 감싸는 순간 전분과 당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게 됩니다. 마치 끈적한 그물에 걸린 것처럼 혈관으로 빠져나갈 길이 막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당은 천천히 이동하거나 장내에서 처리되고 식후 혈당의 급격한 상승은 자연스럽게 완화됩니다. 여기에 더해 돼지감자차는 맛에서도 큰 장점이 있습니다. 쓴맛이나 풋내가 거의 없고 군고구마나 볶음밥을 떠올리게 하는 고소하고 은은한 단맛이 있어 차를 싫어하던 분들도 부담 없이 마실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재료의 이름이 아니라 작동 원리입니다. 뽕잎이든 돼지감자든 장에서 당의 이동 속도를 늦추고 췌장의 부담을 줄여준다는 공통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나에게 맞는 최선의 선택입니다. 앞의 선택지가 장에서 당의 속도를 늦추는 전략이었다면 이제는 시선을 한 단계 더 안쪽으로 옮길 차례입니다. 빠르고 간편한 방식을 선호하는 분들에게 제가 제안하는 두 번째 대안은 새싹보리 분말입니다. 물에 한 스푼만 풀어 마시면 끝나는 이 초록색 가루의 핵심은 편의성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있는 폴리코사놀이라는 성분입니다. 이 물질은 혈관과 장을 오가는 과정에서 마치 전문 청소 장비처럼 작동합니다.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 췌장이 제 기능을 못하는 이유가 단순히 당 때문만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췌장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내장 지방이 두꺼워질수록 췌장은 산소와 혈류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질식 상태에 가까워지고 그 결과 이슐린 분비 효율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폴리코사놀은 바로 이 지점을 겨냥합니다. 혈액을 타고 이동하면서 췌장 주변과 혈관 벽에 달라붙은 불필요한 지방을 하나씩 걷어내고 길을 막고 있던 찌꺼기를 치워줍니다. 마치 초록색 진공청소기가 돌아다니며 막힌 통로를 열어주는 모습과 같습니다. 지방이 빠져나가고 압박이 풀리면 췌장은 다시 숨을 쉴 공간을 확보하게 되고 그때부터 인슐린 분비는 억지로 쥐어짜는 방식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리듬을 되찾기 시작합니다. 많은 분들이 색을 보고 먼저 겁을 먹지만 실제 맛은 전혀 다릅니다. 쓴맛은 거의 없고 어린 보리에서 나는 맑고 시원한 향이 입안에 남아 오히려 식전이나 식후에 부담 없이 마실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선택지는 장에서 당을 막는 방식이 아니라 췌장이 숨 쉴 수 있는 환경 자체를 회복시키는 전략입니다. 빠르게, 간단하게, 그러나 방향은 정확하게 잡고 싶은 분들에게 새싹보리는 혈당 관리의 또 하나의 현실적인 무기가 됩니다. 제까지의 내용을 한눈에 정리해보면 선택은 훨씬 쉬워집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 더 유명하냐가 아니라 지금 내 몸이 무엇을 가장 힘들어하느냐입니다. 평소 밥을 줄이기 어렵고 식사량이 많으며
탄수화물 위주의 식습관을 가지고 있다면 장 입구에서 바로 작동해 알파글루코시다제의 가위를 무력화하는 뽕잎차가 가장 직접적인 방패가 됩니다. 이 경우 보호의 핵심은 소장에서 시작되어 혈관으로 당이 들어오는 길 자체를 차단하는 데 있습니다. 반대로 식사량은 많지 않은데도 자주 허기가 지고 배변이 원활하지 않으며 속이 더부룩한 편이라면 장 안에서 이눌린제를 형성해 당을 가두고 동시에 장을 부드럽게 자극하는 돼지감자차가 더 잘 맞습니다. 이 선택은 혈당 조절과 함께 장 기능 개선이라는 이중 목적을 동시에 만족시킵니다. 마지막으로 배가 유독 나오고 검사에서 중성지방이나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게 나오는 경우라면 문제의 중심은 장이 아니라 췌장을 압박하는 내장지방입니다. 이때는 새싹보리 분말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 됩니다. 폴리코사놀이 지방을 정리해 췌장이 숨쉴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이 핵심 보호 기전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표의 의미는 하나입니다. 모두 같은 목적지를 향하지만 출발 지점이 다를 뿐이라는 점입니다. 자신의 상태에 맞는 방패 하나만 제대로 선택해 꾸준히 사용하는 것. 그것이 혈당 관리에서 가장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전략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아주 단순하지만 가장 중요한 실천입니다. 혈관과 췌장을 괴롭히는 탄산음료, 에너지 드링크, 달콤한 과일 주스에 더 이상 돈과 건강을 동시에 바치지 마십시오. 그것들은 갈증을 해결해주는 음료가 아니라 마시는 순간부터 혈당을 흔들고 췌장을 긴급 근무에 몰아넣는 정제된 독에 가깝습니다. 대신 내일부터 딱 3가지만 행동으로 옮기시면 됩니다. 먼저 오늘 말씀드린 3가지 방패 중에서 향과 맛이 가장 마음에 드는 것 하나를 고르십시오. 뽕잎차든 돼지감자차든 새싹보리든 무엇이든 좋습니다. 다음으로 그것을 소량이 아니라 한 병 가득 준비해 두십시오. 산책을 나갈 때도, 공원 벤치에 앉아 쉴 때도, 집에서 TV를 볼 때도 늘 곁에 두고 물 대신 자연스럽게 손이 가도록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결정적인 순간, 매 끼니 식사 전에 한 컵을 먼저 드십시오. 이 타이밍이 바로 방패가 제 역할을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이렇게만 해도 췌장은 매번 놀라 뛰어오르지 않아도 되고 혈당은 잔잔한 호수처럼 큰 파동 없이 유지됩니다. 많은 돈도 복잡한 계산도 필요 없습니다. 매일 마시는 음료 하나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노쇠해진 췌장을 존중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됩니다. 부디 각자에게 맞는 물 한 가지를 곁에 두시고 혈당은 평온하게, 몸은 가볍게, 자녀와 손주 곁에서 오래도록 웃을 수 있는 시간을 차근차근 쌓아가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영상이 오늘 단 한 가지라도 마음에 닿았다면 지금 이 순간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그 작은 행동 하나가 이 내용을 아직도 혼자서 당뇨와 싸우고 있는 누군가에게 닿게 만드는 다리가 됩니다. 그리고 구독을 눌러주신다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혈당을 흔들지 않는 아침 식사, 췌장을 더 빨리 지치게 만드는 의외의 습관, 그리고 약을 줄여나갈 수 있는 생활의 순서까지 차근차근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댓글에는 여러분이 계신 지역이나 오늘부터 선택하신 물이 무엇인지 남겨주십시오. 서로의 선택을 보는 것만으로도 큰 용기와 힌트가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건강은 미루는 것이 아니라 지금 지키는 것입니다. 본 영상에서 안내드린 내용은 질병의 진단이나 치료를 대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의학 정보와 생활 관리에 대한 교육 목적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당뇨병을 포함한 모든 만성질환은 개인의 상태, 복용 중인 약물, 병력에 따라 접근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현재 치료를 받고 계시거나 약을 복용 중이신 분들은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 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본 내용을 무리하게 따라하다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의료진의 개별 판단이 우선되어야 하며 이 영상은 어디까지나 스스로의 몸을 이해하고 관리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